그린 뉴딜 정책 관련해서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해요. 봤었던 내용 다시 한번 적어 드릴까? 말로만 하니까 좀 어려워 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데 일단 정리하는 개념에서 딱 한번 적어 드릴게요. 선도형 경제로 건너야 된다. 우리나라 시장이. 개발도상국에서 그리고 선진국 반열에서 선진국을 선도해서 나가는 경제 개념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탄소 경제를 실현해야 된다. 디지털 경제를 실현해야 된다. 뭐 그린 뉴딜 정책, 그리고 비대면, 그리고 교육 보건의 자동화, 헬스케어의 비대면화, 반도체 육성도 얘기가 나왔었고요.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환경, 교육, 일자리, 스마트 친환경 얘기 나왔고요. 한국판 뉴딜 정책, 데이터, 네트워크, 또 비대면, 교육, SOC 디지털, 그리고 5G 주도할 것이다. 의료, 또 얘기 나오고, 뭐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더라고. 스마트 병원, 그리고 스마트 물류, 항만, 그리고 시티, 저탄소 경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 이제 조금 내용 정리되는 게 큰 그림에서 말 나온 김에 한번 그냥 정리하고 가는 겁니다. 귀에 잘 안 들어오시더라도 한번 들어보시고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정리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두 가지로 좀 양분화시켜서 앞으로 가능성을 이렇게 열어가자, 준비하자는 내용이죠. 도시의 뭐 그린화, 그리고 공간, 생활, 공공주택, 그리고 리모델링. 우리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소비적이고 비환경적이기 때문에 환경적인 부분을 좀 더 그린화하자,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디지털 그린화, 뭐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 그리고 수소, 태양력, 풍력, 자동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녹색 산업 육성, 스마트 그린 산업, 일자리, 그리고 이걸 통해서 고용 안정화, 네트워크 안전망 확보, 그리고 취약 계층의 보호, 이걸 보험으로써 뭐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필요한 게 기업의 사회화. 이거는 제가 뭐 이런 내용들이 그냥 무분별하게 나왔는데 가능성이 떨어지고 필요한 내용이 뭐냐면 기업의 사회 공헌도, 회사가 어떤 회사가 선택되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었어요. 사회 공헌도가 없고 정부 개입에 대해서만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정부 의존도만 뭐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 취약계층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취약계층의 내용을 보험으로써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보험에 대한 내용을 어디서 돈을 끌어서 어떻게 이 사업을 성공시킬 거냐에 대한 내용은 없었어요. 데이터 시장, 그리고 복지 서비스. 저도 뭐 이걸 정리하면서 굉장히 좀 다 될 수 있으면 뭐 신세계죠, 신세계. 그린 리모델링, 뭐 미세먼지 차단,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없고 앞으로 이렇게 진행되겠다, 이렇게 가야 된다 하는 내용이 전반적인 그린 인재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70대 이상 모바일 지원 뭐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디지털 뉴딜 쪽으로 가서 데이터, 빔, 바이오, 의료, 제조, 금융, 전산업, 5G, AI, 디지털, 뭐 집현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이버가 나오면서 저탄소 이야기 나왔고요. 그린 리모델링, 결국은 뭐 그린 리모델링이면 뭐 태양광 이야기가 나왔고요. 친환경 소재가 필요하다.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 그리고 그린 에너지, 신재생, 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또 풍력과 태양광에 대해서 뭐 이야기했고, 그리고 수소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었고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리고 미래차 산업 육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네이버 오너하고 현대차 오너가 나와서 개연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죠. 그리고 스마트 그린 미래 학교 건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2025년, 35년까지 뭐 이걸 적극적으로 융성하겠다. 이렇게 되면 학교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스마트 시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스마트 그린 선단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곧 뭐 스마트 팩토리로 연결될 수 있는 점이 있겠죠. 스마트 의료, 복지 뭐 이쪽 이야기가 또 나왔고요. 그리고 디지털 산업 육성 뭐 이 정도가 얘기가 나왔습니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뭐 이것저것 얘기가 많은데 쉽게 풀어내는 관점에서 팩트라인을 읽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헤드라인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선도형 경제, 한국판 뉴딜이 필요한 부분, 그리고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결론적으로 저탄소라는 얘기가 나왔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사업 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도 저는 좀 뭐 우리부터 시작한다가 맞는 정답이긴 합니다. 근데 실효성으로 봤을 때, 경제적으로 봤을 땐 우리보다는 브라질에서 아마존 산림숲이 줄어들고 있는 거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한국전력은 어떻게 살려낼 것이냐, 이런 부분들. 우리나라 에너지 자원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걸 현실적으로 뭐 비율을 잘 맞출 수 있는 부분이 경제적으로 다음 정책 내용에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비대면이 곧 자동화입니다. 모든 AI, 산업군으로 봤을 때 4차 산업혁명에서 기계적인 부분이 아니라 인공지능적인 부분에서 모든 내용들이 이에 수반된다고 봐요. 우리가 코로나 내용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당장 필요한 부분들, 의료, 교육, 당장 학교를 못 가고 당장 의료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병원을 가지 못하고 사람들이 모일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기면서 그걸 모두 다 비대면화하고 자동화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관점에서 좀 여러분들이 쉽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뭐 광범위하고 내용이 많아 보이고 한데 여기에서 팩트 부분을 찾아서 생각해 보면 된다. 그리고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 사업적으로 풀었을 때, 산업화 시켰을 때 좀 더 강점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거기에서 비대면에서 이제 교육, 보건, 복지, 헬스, 뭐 반도체, 스마트 그리드, 환경, 일자리, 친환경 내용 이건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데 조금 발전 가능성 속도가 떨어지는 실적이 따라오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데이터, 네트워크, 비대면, 교육, 5G, 의료, 스마트 병원, 스마트 물류, 항만시티 이렇게 정리해놓고 제가 다시 보니까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들이에요. 막 주소가 없긴 했는데 모아놓고 조합을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보니까 정리 다 못했어요. 빠진 부분 많이 있습니다. 빠진 부분 분명히 있어요. 못 알아듣겠더라고. 계속 웃겨가지고 웃다 보니까 많이 놓쳤는데 구상도를 좀 생각해 보시면 기업의 사회 공헌도 이게 전부 다 정부 정책에 의한 정부에서 진행하겠다. 그러면 그 사업군들을 전부 다 국가에서 진행할 수가 없죠. 그런 정책 기조로 가는데 그 관련 회사들이 무엇이 있고 그게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차트적인 내용과 함께 믹스시켜서 시장을 읽어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정부 의존도 취약계층의 보험 문제, 뭐 취약계층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마다 계속 보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그들을 어떻게 케어할 것이냐, 그들에게 정부 지원금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내용인데 부의 재분배로 놓고 봤을 때 이상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돈을 과연 어디서 올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내지 못한 부분이 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나라 중산층에서 세금을 과다하게 때리고 부동산 정책적인 부분에 어떻게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부동산이 분명히 올라가고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부동산에서 수익을 내고 그게 다시 소비로서 돌아오고 그 소비의 순환 사이클이 분명히 있었던 부분인데 부동산을 그냥 다 박살낸다고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오지 않은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오지 않은 부동산 버블을 정부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스러움도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없어지면 부동산의 자율순환 경제가 없어지게 되면 전체적인 리스크의 부작용을 분명히 어디선가는 메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부동산 어렵죠. 투기 세력을 없애야 되는데 투기 세력은 업자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자율시장 경제로 옮겨가지 못하고 투자되고 있는 아파트 가격을 다운되는 시점인데 다운시키지 않고 다매매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핀셋 정책을 그런 데다 써야 되지 않나 싶어요. 뭐 이게 좀 많아지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디지털 에너지 효율, 수소, 태양력, 풍력 다 좋습니다. 근데 이게 당장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우려스럽고요. 그 관련 종목들은 이미 테마 뽀개기에서 나왔고요. 이게 이제 테마적 관점에서 많이 접목되는 부분들이 다 했어요. 이게 디테일하게 끊어보면 다 종목이 있고 그 내용이 좀 있다고 봅니다. 모빌리티, 미래차 산업 육성, 뭐 스마트 그린, 미래학교, 학교 리모델링, 스마트 시티, 그린 선담, 뭐 이미 많이 좀 선반영이 돼서 올라간 부분들도 있고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찾고 싶은 건 대장주를 어떻게 찾아내는지에 대한 방법적론인데 여기에서 접목시킬 수 있는 건 이걸 어떻게 차트로 녹여내고 차트에서 어떻게 읽어낼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는 대장주를 잡아서 횡보라인에서 이미 슈팅이 많이 나오고 상승형을 이어가는 종목을 잡게 될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직 움직이지 않은 종목을 장기 매집된 종목을 찾아서 맥점을 잡을 것이고요. 일단 복합적으로 봤을 때 이런 한 뉴스가 나올 것이다에 선반영되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나오고 나서 일괄적으로 종목들이 좀 빠지는 현상들이 있어요. 이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이미 먼저 말씀드렸던 부분이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단적인 예로 수소차에 대한 내용이 이미 2018년도 3월 달에 얘기가 나오고 일괄 슈팅이 꽤 뭐 한 달 보름가량 슈팅이 나오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오셔서 이야기할 때 한 5일 정도, 일주일선, 5일선 정도 슈팅이 더 고점에서 나온 다음에 3개월가량 쭉 빠지고 그 다음 횡보라인에서 물론 다른 시장의 흐름이지만 북미 정상회담의 실패와 함께 쭉쭉쭉 떨어져서 최근 바닥세 라인에서 코로나 이슈 이후에 주가가 일괄 상승장을 만들어내면서 많이 함께 올라갔어요. 케어를 좀 해내고 있었던 흐름이 있었고 오늘 이 내용이 나오기 전에 좀 상방향을 보여주다가 오후장쯤 되면서부터 미리 좀 꺾이는 현상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지금 고점에서 단기 고점에서 따라가는 건 리스크가 크다고 봅니다. 알고 있는 내용에서 대장주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 영역에서 아주 디테일한 타점에서 단기 스윙주 정도를 뭐 잡아볼 수 있겠죠. 5일선이 깨진다든지 분봉상 흐름에서 깨지는 파행이 나올 때는 손절선을 짧게 잡고 기술적 분석 라인에서 타점을 잡아야 된다고 보고요. 사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제가 방송을 시작하면서부터도 굉장히 서두에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전기차나 벌써 3년, 4년 전 이야기이긴 한데 2016년도 겨울철부터 그 당시 때 매일 했었던 게 4차 산업혁명 테마보 계기들을 계속 해드렸었어요. 해드렸고 올라가는 거 있고 빠지는 거 있고 뭐 여차저차 현재 시점에 2020년 지금 시점에서 이것도 3월달 코로나가 터졌을 때 어쩔 수 없이 비대면이 갈 수밖에 없다. 사람이 대외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거는 시대적인 자연스러운 현상 속에 그쪽 관련주들 이슈를 받을 것이다. 헬스케어주들이 뭐 계속해서 날아가고 있고 현재도 장을 주도하고 있고요. 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짧게 잡는 건 대장주를 찾아서 대장주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중장기적 관점을 봤을 때는 3개월, 6개월, 1년을 내다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종목 필터링을 하셔야 된다는 것. 어차피 결론은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을 읽고 종목들을 선별하고 싶으면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시고 공부되어 있는 내용 속에서 여러분들이 각 종목들을 내가 마음에 드는 종목들을 많이 필터링을 하셔서 그 종목의 중장기적 관점 그리고 스윙적 관점에서 종목을 뽑아보실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게 한 페이지로 굉장히 추약해서 짧게 정리본으로 나온 거지만 더 내용이 많고요. 거기에서 각 테마주별로 종목별로 끊어내게 된다면 그 종목이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반도체만 보더라도 뭐 시스템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반도체 생산주 그리고 부품 관련주 그 부품을 또 생산하는 관련주 이렇게 나눠보면 대충 봐도 한 100개 종목이 나올 수 있어요. 비대면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있고요. 한국판 뉴딜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 5G만 뽑아낸다고 하더라도 한 40개 종목들이 선별이 됩니다. 이걸 한번 해보시는 분들은 그 이후에 주식을 읽어가는 힘이 더 강력해질 것이고요. 아는 종목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차트적 분석도 한번 해보신 분들이 그 후에 잘 하실 거라고 보고요. 이번 기회 때 공부 많이 하시고 종목들 많이 찾아보시고 조금 빡시더라도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